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2회 정보 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에 관련된 다음 설명에서 우리 가로 1, 2번에 들어갈 그 알맞은 용어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하고 구멍이 빵빵 뚫려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은 우리 연결형 통신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래요. 얘는 출발지하고 목적지 이런 전송 경로를 미리 연결을 한대요. 미리 연결을 해서 논리적으로 고정한 다음에 통신하는 그 방식이래요. 그러면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비연결형 통신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런 방식이고요. 얘는 사전에 이제 접속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데요. 사전에 이제 접속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헤더에다가 우리 출발지하고 목적지까지 그 경로를 지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이제 붙여서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래요. 지금 이 문제에서 연결형 통신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 그리고 비연결형 통신에서 주로 사용이 된다. 이 말만 봐도 우리가 정답이 바로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출발지하고 목적지의 그 전송 경로를 미리 설정을 하고 논리적으로 고정한 다음에 통신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가상회전 방식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리고 사전에 이제 접속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헤더에다가 출발지하고 목적지까지 그 가는 그 경로를 지정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붙여서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전달하는 그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그램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 2번의 정답은 우리의 가상 회선하고 우리 데이터그램 얘가 이제 정답이요. 얘를 쓸 때 우리가 그냥 가상 회선 이렇게만 써도 되고, 가상 회선 방식이다 아니면 영어로 VC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버추얼 서킷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영어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그램은 데이터그램이다 아니면 데이터그램 방식이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영어로 이제 데이터그램 하고 이렇게 이제 써도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한글로 이제 정답을 써라, 영어로 써라, 아니면 영어 약자로 써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한글로 정답을 쓰는 게 더 좋겠죠. 만약에 영어로 이제 정답을 쓰다가 한 글자라도 내가 잘못 쓰거나 빼먹게 되면 무조건 이제 틀린 걸로 채점이 돼요. 자, 그럼 이제 가상회선하고 데이터그램 요 두 가지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TCP/IP요. 이 TCP/IP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프로토콜인데, 얘는 이제 인터넷에 이제 연결된 그런 이제 서로 다른 기종의 컴퓨터들 간에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그런 이제 표준 프로토콜을 보고 우리가 이제 TCP/IP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우리 인터넷상에서 이제 사용되는 그런 컴퓨터들은 전부 다 이제 기종이 똑같은 것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서로 다른 기종의 그런 컴퓨터들이라고요. 그런 컴퓨터들끼리 서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표준 프로토콜이 우리 TCP/IP라는 거예요. 해서 얘는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해요. 그때 이 TCP/IP라는 거는 우리 TCP라는 그 프로토콜과 우리 IP라는 그 프로토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결합해 놓은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TCP/IP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TCP라는 그 프로토콜이 있고 우리 IP라는 이 프로토콜이 있는데, 이 TCP라는 이 프로토콜은 우리 OSI 7계층 중에서 우리 전송계층 우리 4층에 이제 해당하는 그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IP라는 이 프로토콜은 우리 OSI 그 7계층 중에서 우리 3층 그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는 그 프로토콜이 우리 IP라는 이 프로토콜이요. 근데 이 TCP로 우리가 이제 뭔가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할 때는 그때는 연결형 그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IP라는 이 프로토콜은 우리 비연결형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 줘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연결형 서비스다, 비연결형 서비스다 그렇게 일단 아는데, 연결형이 뭔지 비연결형이 뭔지 요거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연결형 서비스요. 우리 연결형 이제 통신이다, 비연결형 통신이다 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얘는 말 그대로 연결형은 말 그대로 이제 연결해서 연결한 그 상태로 우리가 이제 통신하는 그 방식이고요. 얘는 말 그대로 비연결형, 연결이 안 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통신하는 그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연결을 했다, 접속을 했다, 비접속을 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얘는 이제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전거 동호회가 있어요. 자전거 동호회가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어느 장소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어떤 특정 목적지에 이제 놀러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자전거를 탄 사람들이 이제 집합하는 그 장소가 있겠죠. 모이는 이 장소로 이제 몇 시까지 모이세요라고 하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장비를 전부 다 이제 장착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그 직결지로 이제 오겠죠. 그러면 직결지로 왔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놀러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지로 이제 어떻게 어떤 길로 갈지 전부 다 이제 서로 상의를 해서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 그 최적의 이제 길을 이제 찾아요. 찾아서 그 모든 사람들이 같은 길로 같이 이제 줄 서서 쭉쭉 이제 자전거를 타고 그 목적지로 이제 가겠죠.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접속 통신이다, 연결형 통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연결형, 비접속 통신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놀러 갈 건데 한 명은 이제 강원도에 살아요. 또 한 명은 이제 서울에 살고요. 또 한 명은 이제 경기도에 살고, 또 한 명은 이제 부산에 살고, 또 한 명은 이제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모여서 만약에 속리산으로 이제 놀러 간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한 장소에 모여서 그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보다 각자 이제 떨어진 그 위치에 있으니까 목적지로 몇 시까지 와라. 그렇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이제 만나는 게 더욱더 이제 효율적이겠죠. 그러면 그 5명이 그 목적지로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각각 이제 사람들마다 그 목적지로 찾아오는 그 경로가 서로 이제 다 다르다고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비연결형이다, 비접속 통신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형 통신은 우리가 다른 말로 가상 회선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불러요. 얘는 이제 자전거 동호회에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목적지로 갈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경로로 같이 이제 간다고요. 그렇게 가상에 이제 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같은 길로 같이 가는 게 우리의 가상 회선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리고 이 데이터그램 방식이다라고 하게 되면 목적지만 딱 정해주고 서로 이제 가는 그런 경로는 다 다른 방식,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그램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이 연결형 접속 통신이라는 거는 송수신 측 그 간에 논리적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요. 논리적으로 이제 경로를 딱 설정한 다음에 그 경로를 통해서만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연결형, 비접속 이제 통신이라는 거는 송수신 측 간에 그런 이제 논리적인 그런 경로를 설정을 해야 하네? 안 해요. 안 해요. 그런 이제 연결 없이 데이터를 이제 전송하는 그런 방식을 보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그램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가상 회선 방식, 연결형 접속 통신을 이제 하게 되면 얘는 이제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이제 경로로 다 똑같은 길로 다 똑같이 이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안정성도 높아지고요. 신뢰성이 이제 보장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연결 설정에 이제 지연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겠죠. 왜요? 찾아가는 길을 서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자전거 타고 어떤 길로 갈 때 가장 적합한지 그런 경로를 이제 설정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연결 설정에 지연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회선 이용률도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죠. 왜? 그 데이터들은 무조건 그 경로로만 이제 지나갈 거니까. 다른 회선을 이제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하더라. 해서 회선의 이제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는 게 우리의 가상 회선 방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데이터그램 방식, 우리 비연결형 통신 방식은 송신 측이 있고 수신 측이 있을 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노드들이 있겠죠. 그런 노드들이 이제 패킷을 이제 수신할 때마다 그때 그 네트워크 상태를 이제 고려해서 최적의 전송 경로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패킷을 이제 전송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패킷들마다 이제 최적의 전송 경로를 이제 선택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패킷들마다 전부 다 이제 다른 그런 경로로 데이터가 이제 전송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10개 이제 패킷을 보냈을 때 5개 그렇게 따로따로 이제 전송 경로가 또 나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그램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상대방이 송신 측에서 이제 보낸 그 데이터 그 순서대로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겠죠. 어떤 패킷은 이제 먼저 도착하는 것도 있고 어떤 패킷은 일찍 보냈지만 늦게 이제 도착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그램 방식은
패킷들이 전부 다 이제 각각 이제 분할돼서 수신 측에 이제 도착하기 때문에 송신 측에서 이제 보냈던 그 순서랑 수신 측에서 이제 받았던 그 순서랑 서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데이터그램 방식에서는 수신 측에서 수신된 그 패킷들을 일정 순서에 맞게 이제 재구성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이제 필요한 게 우리 데이터그램 방식이요. 근데 패킷들마다 이제 최적의 경로를 이제 선택을 해서 전송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그런 경로들에서 만약에 트래픽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해서 혼잡할 경우도 이제 있겠죠. 그때는 이제 우회해서 이제 다른 길로 더 좋은 길로 패킷들을 이제 송신할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이제 뛰어나다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데이터그램 방식입니다. 해서 우리 TCP라는 이 프로토콜은 신뢰성, 안전성 있는 그런 이제 연결형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IP라는 이 프로토콜은 데이터그램을 이제 기반으로 하는 그런 이제 비연결형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해 주더라. 그리고 이 TCP라는 거는 패킷의 이제 다중화, 그리고 순서 제어다, 오류 제어다, 흐름 제어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이제 제공해 주고요. 그리고 IP라는 이 프로토콜은 패킷을 이제 분해 조립하고 그리고 이제 주소를 지정하고 경로를 선택하는 그런 이제 기능을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우리 IP라는 요 프로토콜이요. 그래서 우리 가상 회선 방식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지 그리고 데이터그램 방식은 어떤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지 그것만 알면 우리 TCP, IP 이런 이제 프로토콜들은 쉽게 이런 특징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TCP, IP라는 이 하나의 이제 프로토콜은 이렇게 실제로는 이 두 개의 프로토콜이 이제 결합된 그런 형태고요. 이런 이제 각각의 프로토콜들이 서로 다른 계층에서 이제 각각의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해줘요.